하라님, 그 민주노총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다음 달 11일에 그 20만 명 정도 규모의 그 집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런 그 집회를 하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반노동 정책이라든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이 미비하다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지금 그 집회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혜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 시국에 또 시국이잖아요. 이 시국이니까 하는 거야. 그것들이. 민노총은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지난번에 정부가 자기들을 심하게 어떤 부분은 자기들 딴에는 탄압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부가 한 게 아니야. 국민이 지지를 안 하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치를 떨잖아, 자기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여론이 다 잘한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윤 정부가.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왜 정부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걸 국민한테 뭐라고 해? 그렇잖아. 국민들이 심판한 거를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국민들은 좋아하는데 윤 정부가 이랬어. 하니까 윤 정부가 이제 힘이 약화됐다 싶으니까 윤 정부한테 대들고 윤 정부 심판하자고 또 이래. 쥐새끼 같은 놈들이에요.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하면서 국민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버렸다는 걸 절대 안 받아들이는데 국민이 버렸어요. 국민이 정말. 그리고 이 시국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난리치니까 그 틈을 타서 개나 소나 다 덤비는 거지 이제. 이래서 윤 정부는 잘했어야 돼. 나라가 시끄러운 건 정부가 약자기 때문에 그래. 정부가 강자가 되려면, 강자 마음 쓰려면 국민이 지지해야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직언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말 안 듣고 있다가 강사 보궐선거에서 딱 까니까 심판한 게 드러났잖아.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알아버린 거죠, 온 세상이. 그러니까 힘이 급격히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뭐 아무나 다 덤빌걸? 탄핵한다고 덤비고 막 이럴걸?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정부가 강자 마음도 쓰지만 국민한테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받은 그 힘으로 강자도 쓰는 거야. 사랑받으려면 약자해야 되는 거예요. 약자는 뭐야? 국민한테 기꺼이 꿇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이 수치 주면 비판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난 진짜 오늘도 쇼츠 찍으면서 버럭버럭했어. 왜? 화가 나.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처음 하는 거고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제자들이 실수할 때 그거 갖다 막 화내지 않아요. 실수를 인정 안 할 때 화를 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 그걸 고집이라고 해요. 한 번 해서 애가 손가락을 불에다 딱 댔을 때 뜨거우면 뜨거워하면 그 다음부터 손을 안 대는 거야. 아파야 돼. 근데 그게 이렇게 갖다 벌써 조금 뜨거운 아이는 이렇게 뛰는데 고집이 센 아이는 어때요? 계속해. 그래서 아프다고 딱 울고 그 다음에 또 해. 고집이 세면 아픔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실수했을 때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계속 안 하고 똑같이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인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도 계속 고집 부려. 왜?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 결과가 자명하거든. 이제 아프니까 꺾겠지 했어. 난 그동안에 좋게 얘기하고 친일 행보할 때도 그때 좀 버럭버럭했지만 가능한 한 좋게 얘기했어. 우리 국민이 뽑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쯤은 알겠지.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딱 졌을 때 그때 내가 부산에 가서 휴가 중이었을 거예요. 휴가 중에도 나는 이걸 찍거든. 국가는 돌아가니까 위대한 이슈 돌아가야 되잖아. 찍는데 어떤 아줌마가 정말 버림받은 마음이 잔뜩 올라서 제가 찍는데 앞에 벤치에 앉아있어. 그러면서 위슈 팬이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이렇게 뼈 아프게 한번 내가 잘못 봤구나. 우리 국민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다 이렇게 느끼는구나. 대통령이 뼈 아파야 빨리 반성하고 국민한테 꿇어서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이길 수 있지. 이게 없었으면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대통령이 계속 마이웨이 하면 내년에 진짜 지니까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잘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벌써 너무 속상하지, 그치? 여당 편은. 근데 어쨌든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통령과 지금 정권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잘 돼야 돼서 정권을 이양해도 아름답게 이양해야지. 비투성이 돼서 이양하면 나라만 시끄러운 거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속으로 그랬어. 아이 잘됐다. 이번에 윤 대통령도 확실히 알았겠지. 본인이 너무 마음을 모르고 머리 공부한 법관이라 나만 맞다고 평생을 살았어. 죄인만 상대에 있으니까. 네. 남을 항상 무시하는 위치에 있었고 나만 맞고 항상 상명하달만 하는 위치에 있다가 대통령 하니까 그게 쉽게 안 고쳐지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꺾겠지 했어. 안 꺾으시는 거야.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참모들한테 네. 국민은 옳다. 참모들이 계속 직언했잖아. 본인이 국민이 옳다 안 하고 내가 옳다 했잖아. 친일 하지 말라고 원로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총대 맨다. 내가 맞다.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 책임질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윗사람은. 책임지려면 책임질 수 없다는 것부터 알아야 책임질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겸손해지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국민한테 꿇을 수 있는데 네. 국민을 말로만 위에 있다고 하고 위에 두지 않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당해보니까 이거 내년 표로 심판받기는 싫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국민한테 잘못했다고 꿇긴 싫은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약자 마음 올라와요. 그래서 이분이 살면서 검사 시절 검찰총장까지 갈 동안에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꿇어본 적이 없을 거야. 특히 윗사람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좌천되면서까지도 자기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때 안 꺾은 거야. 그치? 약자 마음을 느끼고 잘못했습니다 할 때 굴욕감을 느끼니까 절대 그거 약자 마음 인정 안 하고 그 굴욕감 안 느끼려고 안 꺾었던 거예요. 근데 국민 앞에서는 약자 맞잖아요. 국민보다 군인이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교만함이에요. 굴욕감 당연히 느껴야 돼요. 약자니까 국민보다. 아이가 굴욕감을 안 느끼고 부모한테 고집 부릴 때 혼내주는 이유가 있어요. 고집 꺾어야 돼요. 반드시. 아이가 그 굴욕감 느끼는 게 너무 아파서 그걸 보는 부모가 애를 갖다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굴욕감 안 느끼게 그래 이렇게 키우면 버릇없는 아이. 고집만 부리고 어디 가서든 윗사람도 몰라보고 고집 부리는 아이가 되는 거지. 근데 윤 대통령이 아니 국민을 위에 있는데 그럼 자기가 약자로서 잘못했습니다 할 때 기분 좋겠습니까? 되게 수치스럽고 굴욕감도 올라오고 아프지. 그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참모들한테 마치 자기가 저질러 놓고 참모가 한 것처럼 국민은 옳다 무조건 비판도 다 수용해야 돼. 본인은 수용 하나도 안 하시고 고집 부려놓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도 소용이 없어요. 단순한 원리도 몰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를 못하는 거는 애기의식이죠.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대통령까지 애긴 거야. 서울대를 나왔으면 뭐합니까? 검찰총장이었으면 뭐합니까? 이게 단순한 원리를 몰라. 나 때문에 아랫사람이 아파진 거잖아. 그렇죠. 불쌍하지도 않아? 그 여당 얼굴이 다 이렇게 실망해갖고. 그리고 그 대통령실 참모들도 얼마나 눈치 보겠어. 자기 눈치를. 그럼 그게 딱 하고 아파야 되잖아. 그리고 더 아픈 거는 자기를 지지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이 그 아주머니 보니까 세상에 마치 막 아들이 막 어떻게 잘못된 것처럼 이래. 그렇게 사랑했던 거야 대통령을. 그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나 같으면 그게 눈물 나와서 기자들 다 모여라. 그런 다음에 무릎 딱 꿇고 국민 여러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해봐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이럴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끄는 그 내 조직, 내 여당,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부하들을 구하려면 총선에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100번이라도 꿇지. 그리고 꿀을 준 국민을 실망시켰으면 당연히 자괴감 들고 굴욕감 느끼면서 꺾어줘야지. 그거 안 느끼려고 고집 부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면 국민이 머리로는 모르겠지. 나는 마음 공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 왜 그러는지. 하지만 국민들은 몰라. 하지만 마음은 다 알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은 다 무의식 속에 신성이 있어. 내면의 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표나 이런 거로 심판할 때 정확해요. 민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교만하면. 근데 고집 부리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총선에서 참패해요. 아닌 척하면서 본인은 국민에게 또 잘 보이려고 이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발언만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랫사람 앞에서 반성하고 그리고 아랫사람들한테 국민이 옳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나? 그리고 아랫사람이 표줍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반성하게?
본인과 아랫사람들 전체가 다 반성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반성할 사람은 윗사람이에요. 내가 끌고 가고 나를 보고 따라온 거잖아. 네. 내가 총대 맨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죠.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총선은 어차피 내 이름으로 치르는 거다 얘기했어요. 네. 응? 근데 이제 숨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게 비겁해요. 굴욕감 안 느끼려고. 굴욕감이 무서워서. 느껴야 되는 거죠. 뼈 아프게 느껴야 그 수치 애고가, 교만한 애고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마음 공부란 그거예요. 교만한 애고가 죽을 때 너무 굴욕적이니까 안 죽으려고 해. 고집 부리면서. 그걸 딱 죽게 하고 뼈 아프게 반성하고 그럴 때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 오만한 애고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다 오늘 버럭버럭 했는데 할 수 없어요. 내가 약이야. 저렇게 사랑만 붙잡고 미움 안 받으려고 하고 고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대통령이고 일개 서민이고 나는 그것만큼은 내 자신한테도 그렇고 분명히 잘못한 거야. 특히 객관적으로 결과가 드러났어. 네. 이러면 반성해야 되는 게 맞고 특히 어떤 조직의 수장 특히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은 어때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조직은 다 죽고 그쵸. 우리 나라는 아파지는 거야. 네. 책임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겸허하게 반성할 때 무릎 꿇을 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대통령한테 버럭버럭 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기사 보니까 야수꾼이 신사 참배한다고 막 나왔어. 내가 친일행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버럭버럭 했습니까? 항상 애고는 이래. 한 치 앞밖에 못 봐. 내가 지금 친일행보 해도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항상 여파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굉장히 큰 여파를 몰고 오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왜? 두고두고 역풍 맞잖아. 후쿠시마 오염수를 걔들이 방류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역풍을 맞아야 되냐고. 친일했으니까. 그리고 걔들이 야수꾼이 신사 참배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역풍을 맞아야 되냐고. 친일했으니까. 뭐 조선 총독부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친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였으니 국민이 그럴 때마다 정부를 뭐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아픔을 건드릴 때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데 급격하게 내가 맞다. 대통령은 그 권력이 대통령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민심이 나를 지지할 때, 대통령을 지지할 때 나오거든? 근데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 권력은 내 거고 막 쓰면 된다고. 그게 애기 마음이에요. 그게 애기 마음.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지. 두고두고 맞을 걸 생각하고서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애기처럼 그냥 지금 괜찮으니까 막 무슨 정의감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잘못 가면 내 아래 부하 직원이나 내 조직이 다 죽고 이 보수 여당이 괴멸될 수도 있는 건데 나라도 휘청휘청. 지금 나라가 얼마나 휘청거려요. 네, 정부가 안정되고 정부의 힘이 강해야 되는 거야. 여당의 힘이 강하고 그래서 안정돼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국민의 여론의 힘을 못 받으니까 개나 소나 다 일어나잖아 지금. 탄핵한다고 민노총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혼란하면 민심이 어때요? 뒤숭숭해져. 그럼 경제가 안 돌아요. 경제는 마음이거든. 모든 게 마음이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근데 특히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경제는 마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 심리적인 효과가 커요. 그래서 민심이 가라앉으면 경제는 화랑이고 소비가 늘어. 아니 우리 아기도 봐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걱정 의심 없을 때 돈 써요 안 써요? 쓰죠. 기분 좋겠어. 근데 내가 걱정거리가 한 짐이야. 마음이 막 불안해. 써요 안 써요? 못 쓰죠. 절대 안 써. 써도. 꽁꽁 숨기고 기분도 안 나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어디 가서 기분 좋게 옷 사입고 싶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경제도 안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러려면 정부가 여당이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대통령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게 의무예요. 그렇게 사랑받으려면 국민 앞에서 재롱 또는 악의도 할 수 있어야 돼 대통령이. 그래서 난 도어 스태핑이 그렇게 좋았던 거야.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것까지 국민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기가 돼서.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제 우리 장모님 구속됐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너무 아파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우리 장모님도 불쌍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 마음을 읍소해서 국민한테는 악이잖아. 근데 막 더 강자처럼 뭐가 이쁩니까? 내 새끼가 나한테 재롱 떨어야 이쁘지 교만하게 더 뭐가 이뻐요? 그 약자 마음도 쓰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꺾어야 되는 거야. 근데 윤 대통령이 약자 마음 못 써요. 강자는 국민이 원하는 걸 위해서는 총대 메고 강자해줘. 두 개를 써야 사랑받는데 진보는 살살거리고 눈치 보면서 사랑 뺏으려고
하면서 약자는 좀 써. 그래도 이용하는 약자. 얄미운 둘째 아들, 엄마 돈 빼가는. 근데 강자를 못 써서 나라가 지난번에 혼란하더니 이번에는 약자 마음을 못 쓰네. 그리고 국민 뜻을 받들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니. 고집 부리는 강자를 쓰니까 가장 미워하는 미움이에요. 그게 하늘이 미워하고 국민이 미워하고 그걸 쓰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지금 자기의 뭐 어떤 체면이나 굴욕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국민 앞에 반성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그렇게 괜히 아랫사람한테 잘해라고 하면서 은근히 나 이렇게 지금 조금 반성을 하는 척을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좀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해야 유리한데 그런 걸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언제 쇼지랄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척하는 인간은 한 명으로 충분해. 이재명 대표 있잖아. 단식 투쟁하고 쓰러지고 아주 불쌍한 척 때로 하는 사람 지긋지긋해요. 지난번 쇼질 정권도 그랬잖아. 쇼질이 아니라 그냥 약자 마음 인정하면 돼요. 잘못한 거 반성하는 거는 진심으로. 그렇지, 진심으로. 그리고 졌잖아 이번에. 진 마음, 열등이 마음, 그게 약자 마음이잖아.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의 수치,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거 그냥 인정해버려. 빨가벗어야 되지 국민 앞에. 그러면 그게 약자 마음이고 그게 귀요미예요. 뭐 굳이 불쌍한 척 할 필요 있어? 불쌍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너무 불쌍해. 대통령의 처지가. 맞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면 초과의 지지율은 바닥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패배했는데 윤 대통령을 엄호할 것 같습니까? 하늘은 알고 두는 몰라. 배신당할 거예요. 다 싹 다. 그건 배신도 아니야. 당연한 결과예요.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주군으로 모십니까? 보호해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려면 국민 앞에 약자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약자를 못하는 사람은 강자가 될 수도 없고 강자가 돼서도 약자 마음을 계속 써야 권력을 오래 유지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강자가 됐을 때 이제 강자구나 하면서 약자 마음 안 써주면 그 권력을 뺏길 것이고 약자가 됐을 때 그 약자 마음도 인정하지만 강자 마음을 써서 또 권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약자와 강자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못 쓸 때 심판받고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 이래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은 권력을 얻기도 힘들지만 얻고 나서도 이렇게 힘든 거야. 뺏기게 되는 거야. 약자만 써서 뺏기거나 강자만 써서 고집 부리다 뺏기거나. 두 가지를 잘 양바퀴처럼 자전거도 양바퀴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바퀴처럼 안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걸 못하는 거야. 꺾으셔야 돼요. 꺾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나라가 혼란하고 본인은 물론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늘은 버럭버럭 안 할 수가 없었어. 오늘 쇼츠 찍으면서도 뼈 때리는 소리 안 할 수 없는 거야. 되게 사랑이 거기에서 느껴지고 그러니까 굴욕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혜라님 말씀하실 때 제가 울컥했는데 그게 국민을 향한 또 그리고 자기 조직 직원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렇지. 엄마 아빠가 더러워서 돈 못 벌겠다고 해? 돈 벌어봤잖아요. 얼마나 아래에서 박박 겨야 되는지. 나도 무릎 꿇은 적 있어. 살려달라고. 내가 돈 못 벌면 내 가족이 다 죽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못해? 미안하다 소리도 못합니까? 너무 곱게 큰 거야. 그러면 박박 기면서 굴욕감 다 느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걸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나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지금 지도부와 여당. 그치? 그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우면 국민 앞에 딱 무릎 꿇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우리 국민은 즉시 용서하거든. 수치 굴욕감 딱 느끼면서 그걸 안 해주시면 백약이 무효예요. 그걸 아셔야 돼.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쓰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국민 위에 있는 거야. 그런 거 안 바래. 국민은 그런 거 안 바래요. 위에 계시면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서울대 나오고 높으신 분들이 그게 문제야.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이렇게 권력자고 그걸 붙잡고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다 아는데 이따위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겸허하게 꺾으셔야 돼요.